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지지율 좀 올라갔죠? 네, 예.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른바 이제 박스권이다라고 이제 예. 표현할 수 있는 그 지지율대에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60%를 전후한 정도의 지지율이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예. 있기 때문인데. 오늘도 한국갤럽이 발표한 내용 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예.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0%,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 지난주 대비해서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9월 첫째 주 때 63%까지 올라갔다가 둘째 주에 5%포인트로 떨어졌다가 다시 셋째 주에 60%로 네. 올라온 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60% 안팎의 지지율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정당 지지율도 비슷한데요. 민주당이 40%대, 뭐 국민의힘이 20%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 오늘은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서 지난주하고 똑같이 이제 24%를 기록을 했고요. 민주당이 지난주 비해서 1%포인트 하락해서 41%가 나왔고 예.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3%, 진보당 1% 뭐 이런 예. 순이었습니다. 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조사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이기 예. 때문에 100일 지난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예. 이른바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차기 정치 지도자로 선호하는 사람을 여론조사 응답자가 이렇게 지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 자체가 높지 않았습니다. 50% 이상 뭐 따로 없다가 제일 많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이 8%,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7%. 요 정도 나왔으니까요. 예. 사실은 뭐 이런 수치라고 하면 이제 지난 그 정권 때 윤석열 집권 시기에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의 존재감 정도에도 이제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의 인지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의미 없는 네, 그렇게 큰 의미는 맞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각각 4%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3%,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1%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 자체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 각 주자들 사이에 폭도, 이제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대통령이 좀 압도적인 어떤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초반에 뭐 차기를 논하기는 좀 이르다.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대의 뉴스는요. 특검이 국민의힘 그 데이터베이스 압수수색했는데 통일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이 11만 명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밤에 속보가 타전이 되면서 상당히 좀 그 논란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밤에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뭐 12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정의되는 걸 보니까 한 11만여 명 11만 정도로 대다수 보도가 이제 네.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오후 5시 35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시간 30분가량 진행해서 이제 10시쯤에 끝났습니다. 오후 10시쯤에 끝났는데 일단 통일교 교인 명부를 통일교 쪽에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통일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한 120만 명 정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통일교 교인 명부를 들고 들어가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 같은 경우는 전체 총수가 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500만 명의 당원 명부랑 비교 대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되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11만여 명 정도가 된다. 그걸 이제 추출해갔다라는 겁니다. 뭐 다만 뭐 11만 명의 당원이 전부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 당원은 몇 명인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전체 책임 당원 수가 74만 명이니까 뭐 11만 명이 전부 책임 당원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500만 명 상당의 당원 명부라고 하지만은 뭐 사실 이제 이른바 이제 유령 당원, 그래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뭐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각 뭐 당협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혹은 뭐 선거 후보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아들인
들여서 등록하는 당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예. 그 경우에도 실제로 당원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예. 사실상 탈당 상태인데도 뭐 따로 탈당기를 내지 않거나 예. 뭐 당비를 내지 않으면서 그냥 유령 당원화된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11만여 명이라는 일치되는 당원들의 명단도 얼마나 실질성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책임 당원 중에서 통일교 신도가 몇 명인지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전후한 시기에 당원 가입을 한 사람들. 예. 뭐 이게 이제 지금 특검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른바 전당대회 흔들기 의혹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2023년 3월 전당대회 전에 가입을 해서 그 시점에 전당대회 시점에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책임 당원이 네. 실제로 통일교원 중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예. 이걸 좀 체크해 보는 게 앞으로의 어떤 핵심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어떤 반응은 뭔가요? 이 11만 명에 대해서. 일단 뭐 압수수색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을 압수수색한 거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숫자를 우리가 밝힐 수는 없다라고 예. 공식 입장을 어저께 밤에 내놓은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됐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특검을 향해서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민중기 특검팀에서 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한 거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네. 그래서 특검을 고발하겠다라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다고 확신난다. 예. 그리고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할지 고민해 보겠다. 예. 조금 온도차가 있죠. 법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다는 거니까 예. 이제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검에 대해서는 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거를 고발하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 국민의힘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대치를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예. 그 결과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두고 이제 어떤 고발을 할 수 있느냐, 예. 어떤 방식으로 고발할 거냐. 실제로 이제 현장에 압수수색하는 현장에도 뭐 곽규택 의원 같은 그 국민의힘 인사들이 또 입회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러면 입회하고 있었던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동혁 대표가 상대적으로 좀 센 발언을 했겠습니다만 내용을 잘 뜯어보면 실질성이 있는 비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만 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네.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통일교 교인 명부가 120만 명이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500만 명인데 그러면 11만 명 정도가 공통 명단으로 추출된 거는 통계학적으로 이거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통계학적으로다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통계학적 주장인데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5천만 명이고 당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500만 명이니까 10분의 1 정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10% 정도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통일교 교인 명단이 120만 명이니까 그중에 한 10% 정도.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따져보면 정치적인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치적으로나 혹은 형사 범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아주 개연성이 높은 명단 일치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이 범죄 사실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어떤 특정 기관의 특정 행위, 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 의도와 관련된 부분이 연관성이 미미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다른 국민들이 당원 가입하듯이 통일교 사람들이 당원 가입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똑같이 글을 남겼는데 국민의힘 당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 명이다. 통일교 신도는 120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인 12만 명이 국힘 당원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학적으로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통계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어떤 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예. 지난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인데 예. 뭐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대선 때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통일교 신도들이 직접 개입한 거 아니냐. 왜냐면 예. 이번에 이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서 통일교 이른바 지도부들이 대선 개입을 위해서 모의를 하고 실제 예. 실행을 한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통일교 같은 그 교단의 음모에 당한 이제 피해자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서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다라고 국민의힘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천지 10만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됐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10만 명이냐, 뭐 3만 명이냐, 예. 뭐 숫자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홍 전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졌던 그 대선 경선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 정도가 이제 높으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요. 네. 최대한 수치를 좀 높여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입니다. 통계학적으로를 강조했었는데. 네, 통계학적으로. 예. 그런 논리라면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고 모르긴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똑같은 숫자, 비슷한 숫자가 통일교 신자가 가입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없죠. 뭐 실제로 이제 통일교 아닐 것 예.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예. 이제 좀 조심스러운 예. 문제인 것이 각 정당이 당원 명부를 통으로 공개하는 예. 경우는 없고요. 예. 아마 이제 앞으로도 어떤 방식의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뭐 500만 명이든 몇백만 명이든지 간에 혹은 뭐 그게 큰 정당이든 작은 예. 정당이든 당원 명부 전체를 수사기관이 압수해 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는 예. 일은 아마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이 한 것처럼 통상적인 수준 안에서 그러니까 통일교 신도들이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예. 그거는 뭐 가능한데 뭐 그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예.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열어준다면 민주당 당원들 예. 중에서도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예. 특검도 이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들여다볼 볼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에도 이미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제 제기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뭐 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신천지 교도들의 뭐 대선 후보 예. 경선 과정 개입 논란이었는데 2022년 대선을 치를 때 예. 그때 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던 대선 경선에서도 경선 막판에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이제 민주당 내부의 뭐 일정 부분 인사들을 통해서 제기된 바가 있거든요. 경선에 이제 막판 움직임이 좀 이상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당원 가입 과정은 국민 누구라도 어떤 방식이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가입할 수 있는 거라서 교도들이 신도들이 몇 명 가입했는지 그 자체는 사실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거니와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다만 지금 특검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적이고 어떤 그 로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도들을 당원 가입을 시키고 사실상 거수기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그렇게 됐다면 그건 범죄고요.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가 됩니다. 특히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민주정당의 경선 과정을 오염시키려고 했다는 거는 이제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이 조금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오명을 씻고 본인들의 대선 경선 과정이 깨끗하게 외부 개입 없이 치러졌다는 것을 입증받을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때 그때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입회하에 이름을 맞춰보는 과정으로 이제 했었던 것이고요. 뭐 국민의힘도 밝힌 것처럼 뭐 주민등록번호를 가져간다든지 뭐 당원들의 어떤 직접적인 그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특검이 가져간 거는 아니고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심각한 어떤 정당 정치에 대한 개입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간에 또 어떤 양태로 또 당비를 내는 회원은 얼마나 되고 그렇습니다. 영향은 얼마나 미쳤고 이게 다 수사가 대상이 돼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3년 전당대회를 전후한 시기에 대한 데이터만 그래야겠죠. 접근을 한 걸로 예. 보이는데 예. 그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과 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커넥션과 예.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넓게 보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도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미 고발 조치도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꼭 특검이 아니더라도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예.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 수사도 역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털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요. 독생녀, 그러니까 특검 조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통일 교리에 입각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어제부터 계속 전해지고 있는 이제 예. 한학자 총재의 지난 특검 조사 내용을 보면 예. 정말 쉽지 않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노릇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일교 쪽에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어제 올린 블로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여기서 참 어머니는 통일교 내에서 한학자 총재를 부르는 예. 명칭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조사 중에도 특검 검사들에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섭리를 설명했다. 그러니까 예. 자기들 교리를 네. 전파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특검이 질문하는 자리가 참 부모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시는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못 봤을 텐데 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어머니의 담대하심과 하늘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효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학자 총재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낸 독생녀다. 독생녀. 네, 그건 독생녀다. 통일교의 특수한 단어 같은데요? 통일교회만 예. 갖고 있는 자기네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겠죠. 예.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를 두고 이제 독생자라고 표현을 예. 하는데 그걸 따와서 이제 자기는 여자니까 이제 독생녀다라고 예. 주장을 하는 뭐 이제 기독교 쪽에서 봤을 때는 이단적인 예. 그 교리를 설파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조사 시간에 이제 상당 시간을 소비를 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 특검 쪽의 보도에서도 나오는 예.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쪽에서 결국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 독생녀 이런 거는 예. 아닐 거고 2022년 2월 8일에 권성동 의원이 찾아가가지고 큰절하고 네. 쇼핑백 받아갔지 않냐 이걸 물어봤는데 그때 세뱃돈 100만 원을 편지 봉투에 담아서 건네줬다.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백에다가는 돈을 담지 않고 돈을 주긴 했는데 예. 100만 원 정도 편지 봉투에 담았다. 예. 그래서 세뱃돈 하려고 5만 원권으로 20매를 준비하라고 미리 얘기를 해놨다. 지시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도 국회의원한테 10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한학자 총재가 세뱃돈인데 뭐가 적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자, 통일교 얘기 잠깐 더 해볼까요? 예, 한학자 총재가 뭐 여러 이야기를 조사받는 동안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이야기는 주긴 줬는데 네. 큰 돈은 안 줬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그 선물용 금품들, 네. 목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샤넬 가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모른다. 예. 뭐 이렇게 일관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보니까 성공 보수가 최대 10억 원으로 대단하군요. 적혀 네. 있었습니다. 10억 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한학자 총재가 아예 예. 특검에 소환되는 일도 없이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받지 않고 예. 수사가 수사가 아무런 그 영향 없이 그냥 끝날 경우 완벽하게 끝날 경우에는 성공 보수 최대 10억 원을 지급한다. 예. 라고 되어 있어서 특검에서 그걸 물어봤다는 거죠. 예. 개인이 어떻게 성공 보수 10억 원을 약속을 하고 마련을 예.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가 그 교회 돈으로 된다. 라고 큰일 날 답변을 했습니다. 아하. 자, 선교 사업을 하는 교단에서 예. 이거 이제 교회법인일 텐데 예. 교인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자기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쓸 경우에는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마도 이게 이제 자기가 이른바 교주로 있는 예. 참 어머니로 있는 교단이니까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쉽게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듣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독생녀라 그런지 굉장히 거침이 없군요. 이 네. 진술이. 예. 그렇습니다. 뭐 본인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건 아닐 테니까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은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이런 계약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었나요? 혹시 소환도 한 번 안 되고 끝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 계약에 도장을 찍은 거는? 가장 좋은 네. 거는 그 방식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통일교도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뭐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 부침이 있더라도 일단 한학자 총재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집단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최대치의 그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예. 해주면 우리가 이만큼 챙겨줄 수 있다라는 계약을 했을 거고 예. 아마 이제 이런 방식의 성공보수 계약이라는 건 굉장히 좀 세분화돼 있거든요. 예. 소환 조사를 받더라도 구속이 안 된다면 예. 얼마를 준다든지 그렇겠죠. 예. 뭐 유죄가 안 나오면 얼마를 준다든지 예. 이런 방식으로 좀 쪼개져 있을 거라서 뭐 세부적인 내용은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10억은 놀랍습니다. 그래도. 예. 굉장한 금액입니다. 네. 예. 자, 다른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 조이대 한독수 해동설. 네.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예. 있습니다. 조이대 한덕수 해동설을 민주당이 계속 가져가다가 예. 진실 공방으로 격화가 되니까 예. 오늘은 좀 한 발 빼는 뭐 예. 그런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면서 반격의 수위를 높이고 예.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으로 손배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라고 뭐 여당 쪽을 예. 이렇게 비꼬는 예. 뭐 그런 공격을 취했습니다. 그 제보라는 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이지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예. 그러면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 질책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주당이 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추가 공개 발언이 별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했다. 예. 자업자득이다. 결자 해지하기를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 예. 이렇게 이제 사퇴를 촉구하는 정도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억울하면 특검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아라. 예. 라고 했었던 어저께 얘기하고는 다르게 오늘은 특검 수사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언론이 조이대 회동설이라고 쓰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이다. 진실 공방으로 이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보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예.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물어봐라. 뭐 이렇게 예. 지금 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말이 나오고 있지만 말 그대로 어떤 본질이 흐트러지고요. 그 의혹 제기 때문에. 그 논란 자체는 그냥 흐지부지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SBS 라디오 김태훈의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예. 거론한 사람들이 해명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당사자들이 지금 일제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안은 두 갈래의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네. 서영교 의원도 최초에 했었던 의혹 제기는 이른바 이제 충성 맹세설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에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예. 했다라는 제보. 예.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 제기된 이제 이른바 회동설 이거는 또 별도로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이제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민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